저는 강철원이라고 하고요. 일명 사람들이 저를 판다 할부지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 세바시 대학 글쓰기 수강을 들으면서 글을 접하게 된 그런 새내기 글쓰기 작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푸바오가 이제 2020년에 태어났는데 사실은 저는 이 푸바오라는 친구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줄 몰랐어요. 푸바오가 태어나고 푸바오 영상을 접하고 와서 푸바오의 실물을 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즐거움을 넘어서 치유? 어떤 힐링과 치유 이런 것들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고 힘드셨던 분들이 푸바오를 만나면서 그걸 다 해결을 하고 약도 끊고 병원도 끊고 자기 생활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저에게 많이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동물과 사육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폭넓고 가치 있는 일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단 처음 중국에 가서 판다들을 데려오기 전에 한 2개월 정도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 판다들이 저를 맞이했던 그리고 저와 친해지던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요. 우리 남자친구 러바오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다가왔거든요. 쉽게 다가와서 그냥 뭐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와서 응석을 부리고 장난치고 이랬는데 아이바오 같은 경우는 되게 새침하더라고요. 약간 내성적인 느낌이었죠. 그런데 가까워지고 나니까 되게 지금은 아이바오가 오히려 정도 많이 주고 더 믿고 의지하고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럼 푸바오는 어떤 성격인가요? 푸바오는 일단은 그 연령대가 다 그렇지만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장꾸라고 하죠. 장꾸. 정말 장난꾸러기고요. 빨리 적응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일단 키웠기 때문에 엄마에게 금방 다 물려받았어요. 지금은 엄마 못지않게 행동도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위기 대응 능력도 빠르고 그런 능력들을 이제 갖기 시작했습니다. 탄생이라고 하는 글은 이제 제가 사육사로서 동물원에 일을 하면서 판다를 만나고 그 판다가 사실은 번식이 굉장히 어려운 동물인데 국내에서 판다가 번식이 되고 아기 판다가 태어나면서 그 아기 판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힐링을 주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에피소드를 이제 글로 좀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좋아하시는 구절을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이경훈에 나온 책인가요? 돌아보니 행복.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우왕 우왕 우와 판다의 울음소리입니다. 네. 긴장으로 눌려있는 고요를 깨고 우렁차게 첫 호흡을 뗀 아기 판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내 가슴도 뻥 뚫리며 감동으로 전율했다. 이 순간을 목 빠지게 기다리던 동료들과 얼싸안으며 함성을 질렀고 어색하게 눈물까지 쏟아냈다. 이 부분이 제일 저는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2017년도부터 엄마 판다에게서 성성숙이라고 하죠. 성성숙이 되고 이제 배란이 되는 신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때는 이제 엄마 판다, 그 아빠 판다가 좀 어릴 때였죠. 약간은. 그러면 한 1, 2년 있다가 정말 판다의 번식이 이루어지겠구나. 2019년도에는 진짜 판다 번식의 원년으로 삼자 라고 확신을 가졌는데 2019년도에 이 번식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판다들이 번식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단독 생활을 하다가 딱 암수가 만나서 가임기, 임신이 가능한 날이 1년에 딱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회조차 오지 않은 거죠. 2019년도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저에게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 저를 구해주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던 건데 그런 시선들을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떻게 됐냐고 책임을 묻는 듯한 그런 시선으로 느꼈고 그렇게 힘들어 하다가 20년도에 배란이 되고 정말 어렵게 중국의 전문가도 모으지 못하는 상황에서 둘이 사랑을 나누고 번식이 됐을 때 이 감동과 희열이라는 건 제가 어떻게 감출래야 감출 수도 없는 거고요. 사육사 생활을 통틀어 아마 거의 세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큰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사실은 판다가 저보다 더 오래 브랜드에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제 그 친구들이 저의 정년 퇴임 날짜보다 더 오래 브랜드에 있을 친구들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34년 지금까지 동물원에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동물들에게 엄청난 행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동물들에게 베풀어주고 보살펴 준 것보다 동물들에게 더 받은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을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사실은 이런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이게 그냥 제 머릿속에서만 있다가 사라져버린다고 하면 되게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뭔가 개인의 역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상 글쓰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야 될지, 어떻게 써나가야 될지 이런 제가 배워본 적도 없고 그래서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글쓰기 수강을 받으면서 그래도 이제 나름 글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끌어내야 되고 이런 느낌의 기승전결에 대해서 일단 배운 좋은 기회가 됐고요. 이 책을 쓰면서 이 글을 쓰면서 과연 내가 정말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어떤 힘을 얻는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쫙 밑에 깔려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아, 가능하겠구나. 바빠서 글 못 쓴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시작하는 상반기가 막 코로나가 약간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바빴어요. 찾는 손님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면 습관인데 버릇이 하나 있어요. 뭔가 생각나면 핸드폰이든 어디든 짧게 기록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글쓰기 할 때 이제 그때 상황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걸 다시 글로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큰 힘이 되었죠. 좀 길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상을 보니까 강철훈 사역사가 판다랑 있는 게 너무 예뻐 보여, 재밌어 보여, 나도 저런 일 하고 싶어.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수많은 그런 흐름이 있었을 거잖아요. 동물들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의외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동물들하고 함께 한다는 건 정말 나의 희생, 나의 끈기 이런 게 꼭 필요하다. 글쓰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저는 생각이 다 다르고 그 사람들만의 고유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고유함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생각을 놓지 말고 꾸준히 가는 것 힘내십시오.